현대사회를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나이 먹으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어릴 땐 밤새도 아침에 멀쩡했는데 이젠 퇴근하면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고, 회사 다니고 주말엔 데이트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 해야 하는 우린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죠.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 지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항상 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맨날 피곤하지? 사실 피곤하고 지치는 건 나이가 아니라 체력 때문이죠. 체력이 약해져 전보다 더 쉽게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오늘은 체력을 올리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체력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체력이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운동 라이프 정동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도 찌뿌둥하고, 점심 먹고 나면 집 가고 싶죠. 그리고 퇴근하면 운동이 아니라 생존이 목표가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체력을 키워보려고 운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체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으시죠?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체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시작했는데 더 피곤해지고 근육통만 남고 몇 달이 지나도 체력이 그대로라면 그건 확실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체력이 약해 피곤하고 지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달만 해도 체력을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운동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컨디션 회복을 위해 몸을 풀어주어야 하는데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개해드릴 방법은 폼롤러 스트레칭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피로할 때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몸이 뻐근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휴식을 잘 취하는 것만으로도 컨디션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쉬기만 한다고 몸이 풀리는 것은 아니고, 뭉친 근육을 잘 풀어주어야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폼롤러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롤링을 하면서 풀어주기 때문에 안전한 스트레칭 방법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전신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목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은 폼롤러를 등 쪽으로 내려놓고 등 근육을 마사지합니다. 여기서 엉덩이를 들고 위아래로 롤링하면서 등 근육을 전체적으로 마사지합니다. 이제 엉덩이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누운 상태로 엉덩이를 들어 폼롤러를 엉덩이 아래 부분에 놓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들어 좌우로 흔들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펴고 한쪽 무릎을 잡아당기면서 장요근을 풀어줍니다. 호흡은 내뱉으면서 쭉 늘려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엉덩이를 들어 폼롤러를 뺍니다. 이번에 앉아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폼롤러를 롤링하면서 종아리를 전체적으로 풀어주시고, 좌우로도 흔들어 아픈 부위를 마사지합니다. 조금 더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한쪽 다리를 다른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고 롤링을 해서 풀어줍니다.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곳에서 잠시 멈춰서 세밀하게 롤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정강이 쪽 근육을 풀어볼 건데요. 폼롤러를 한쪽으로 빼서 정강이를 올려놓고
롤링하면서 정강이 근육을 풀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정강이 근육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은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허벅지는 두 발 동시에 올리는 방법이 있지만 두 발 동시에 하는 게 좀 어렵다면 한쪽 다리씩 해보겠습니다. 한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쪽 허벅지를 롤링하면서 풀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줄 건데요. 흉어를 세로로 놓고 다리 한쪽을 올려놓고 좌우로 롤링하면서 풀어줍니다. 처음 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아플 수 있으니 살살 움직여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풀어줍니다. 네, 이번에 복부 마사지를 하는데 복부 마사지는 배 아래다가 튜머러를 놓겠습니다. 여기에서 힘드신 분들은 무릎으로 강도 조절을 하시고요. 너무 강한 압력이 가하면 배가 아플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겨드랑이 쪽 림프절을 풀어주겠습니다. 겨드랑이에 위치하시고 롤링하면서 풀어줍니다. 이때 엉덩이를 들어주면 좀 더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손을 합장하고 몸을 펼치면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를 들고 롤링하면서 겨드랑이 쪽을 풀어주시고요. 합장 후에 팔을 벌리면서 스트레칭 합니다. 네, 이번에는 폼롤러를 세로로 놓겠습니다. 세로로 놓아서 그 위에 내 몸을 올려놓고 그대로 팔을 벌려서 등 근육을 풀겠습니다. 롤링은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롤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살살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팔을 벌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버텨주세요. 이번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어깨를 회전시키면서 큰 원을 그립니다. 네, 반대로도 돌리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어떤가요? 몸이 좀 개운해지셨죠? 하지만 폼롤러 스트레칭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량을 증가시키거나 면역을 올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근력 운동은 고강도의 근력 운동이 아닌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근력 운동을 말하는데요. 해당 동작으로는 버드도, 슈퍼맨, 플랭크 정도가 적당합니다. 코어 근육을 사용하면서 코어 근육의 지구력 향상을 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다른 부위의 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체력이 올라가려면 허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허리 근육의 지구력이 올라감에 따라 우리 몸은 조금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내거든요. 한쪽 다리를 펴고 다리를 올려놓고 반대쪽 팔을 들어 중심을 잡습니다. 이때 중심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리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먼저 펴고 올리고 그리고 팔을 들어줍니다. 불안정한 자세에서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슈퍼맨 자세는 간단하지만 할 건데요. 개수를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버티기.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5회. 버티기.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랭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어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플랭크가 있죠. 30초 진행하겠습니다. 엉덩이 너무 높지 않게. 등을 살짝 둥글게 말면 배에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강도를 높이시고 싶으시면 발을 더 뒤로 멀리 놓으시면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에 시간을 늘리지 마시고 30초씩 세트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강도를 올리려면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보세요. 이러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진행해 주시고. 좋습니다. 어떤가요? 몸의 중심을 관장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니 몸에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으시죠? 코어만 잘 잡아도 어느 정도 체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운동 방법은 존2 유산소 운동입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존2 지점의 유산소 운동인데요. 유산소 운동도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내 몸에 맞는 운동 강도와 시간이 필요한데요. 심박수가 올라간다는 건 몸이 더 많은 혈액과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심박수를 얼마나 올려야 할까요? 개인의 차가 있지만 운동 강도를 구분하는 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강도를 나타내는 존 1, 우리가 해야 하는 존 2, 그리고 인터벌 훈련 시 필요한 존 5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이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선 최대 산소 섭취량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최대 산소 섭취량이란 간단히 말해 체력을 측정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가 센티미터나 미터인 것처럼 체력을 측정하는 단위를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최대 산소 섭취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20에서 자신의 만 나이를 빼주세요. 30세 최대 산소 섭취량을 계산을 한다면 220에서 30을 뺀 190이 나오게 됩니다. 60%에 70%인 114에서 133까지인데요. 대략 120에서 130 정도로 운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가 잘 나와 있어서 전투 구간을 체크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런데 나는 스마트워치가 없다면 주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대화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가 존2 구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같이 걸을 사람이 있다면 대화하시면서 걸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걷는 정도의 속도가 존2 구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 포뮬러 스트레칭으로 컨디션을 회복하고 코어에 집중된 근육을 강화하면서 허리를 바로 세우고 존2 지점의 유산소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보세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체력이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운동 정보를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다른 영상들도 봐주시고 앞으로 운동 정보를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